안녕하세요. 지식생활 채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현재 행복한 노년 건강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박철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혹시 오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시원하고 수분 많은 채소, 심지어 맹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이 흔한 오이가 실은 우리 몸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비밀 병기였다는 사실.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청소해주고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효능은 기본, 심지어 깜빡깜빡하는 기억력까지 붙잡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오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사실. 껍질째 먹어야 할지 벗겨 먹어야 할지, 생으로 먹는 게 좋을지 익혀 먹는 게 좋을지, 또 어떤 음식과는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오이에 대한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노인 건강을 연구해 온 의사로서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이의 놀라운 세계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지식생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자, 그럼 오이의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시원한 맛으로만 즐겼던 오이가 사실은 우리 몸속 혈관과 뼈, 그리고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자였다는 사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젊었을 때와는 달리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 몸은 만성적인 수분 부족 상태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건 단순히 목이 좀 마르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강물 같던 우리 혈액이 끈적끈적한 조청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혈액의 점도가 높아진다는 뜻이죠. 이렇게 끈적해진 피가 온몸을 돌려면 우리 심장은 얼마나 힘들게 펌프질을 해야 할까요? 혈액순환은 더뎌지고 혈관 곳곳에 찌꺼기가 쌓이기 쉬워지며 심하면 혈전, 즉 피떡이 생길 위험까지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을 비롯한 여러 심내혈관 질환의 무서운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쉽고 효과적인 열쇠가 바로 오이에 있었습니다. 오이는 전체의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맹물 마시기가 힘든 어르신들께 오이는 그야말로 먹는 수분 보충제인 셈입니다. 단순히 물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오이에는 우리 몸의 수분 조절과 혈압 관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과 칼륨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작동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나트륨은 몸속 수분을 붙잡아 혈압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이때 칼륨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마치 청소부처럼 구석구석 숨어있는 여분의 나트륨을 붙잡아서 소변으로 시원하게 배출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이를 먹으면 몸에 붓기가 빠지고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괜히 옛 의학서적인 동의보감에서 오이가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부종을 가라앉힌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혈관 건강만큼이나 우리 어르신들께 중요한 게 또 있죠. 바로 뼈 건강입니다. 해가 갈수록 쑤시는 무릎, 약해지는 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뼈 건강하면 칼슘만 떠올리지만 칼슘만큼이나 중요한 숨은 공신이 있습니다. 바로 규소, 영어로는 실리카라고 불리는 미네랄입니다. 이 규소라는 성분은 뼈와 연골, 인대 같은 우리 몸의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만드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뼈를 만드는 세포는 활성화시키고 반대로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은 억제해서 골밀도를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죠.
아무리 좋은 칼슘을 많이 먹어도 이 규소가 부족하면 뼈가 제대로 단단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귀한 규소 성분이 오이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무심코 깎아버리던 오이 껍질에 그 핵심이 다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이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던 셈이죠. 이제부터라도 오이를 드실 때는 껍질째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내 뼈와 관절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뇌 건강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이가 들면 기억이 예전 같지 않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이가 우리의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이에는 피세틴이라는 아주 특별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 피세틴 성분이 우리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 노화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오이 꼭지 부분에서 느껴지는 쌉쌀한 맛의 정체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몸속 염증이 줄어들면 각종 만성 질환의 위험도 함께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이처럼 오이는 단순한 수분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몸의 혈관부터 뼈, 그리고 뇌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는 작지만 위대한 기능성 채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보물을 어떻게 해야 손실 없이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오이 사용 설명서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원장님, 오이 껍질째 먹어야 하나요? 농약 때문에 찝찝해서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오이 껍질에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규소 성분이 가득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혈액 응고에 관여하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비타민 K를 비롯해 각종 미네랄과 섬유질 등 오이의 핵심 영양소는 대부분 이 껍질과 껍질 바로 아래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껍질을 깎아내는 것은 오이의 가장 좋은 영양분을 그대로 도려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농약 걱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그 찝찝한 마음을 싹 씻어낼 수 있는 완벽한 세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니 꼭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흐르는 물에 오이를 넣고 손이나 부드러운 수세미로 표면을 가볍게 문질러 씻어주는 겁니다. 오이 표면에 묻은 기본적인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죠. 두 번째 단계가 핵심입니다. 굵은 소금을 한 줌 손에 쥐고 오이 표면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겁니다. 오돌토돌한 오이의 돌기 사이에 끼어 있을 수 있는 잔류 물질들을 소금의 굵은 입자가 물리적으로 닦아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궈 주세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마음을 놓고 싶으시다면 물에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한두 숟가락 정도 풀고 오이를 5분가량 담가 두었다가 헹궈내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잔류 농약에 대한 걱정은 거의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오이의 모든 영양을 껍질째 드실 수 있겠죠? 자, 깨끗하게 씻은 오이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듯 오이도 먹는 방법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오이를 찬 성질을 가진 대표적인 채소로 봅니다. 이 찬 기운은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위를 식혀주는 약이 되지만 반대로 평소에 손발이 차고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주어 배탈이나 설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오이는 몸에 열이 많고 갈증을 자주 느끼는 분들께 가장 좋습니다. 수분과 비타민, 칼륨 같은 영양소 손실 없이 오이의 청량함과 효능을 그대로 누릴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속이 냉하거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생오이를 과하게 드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오이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익혀 먹는 것입니다. 오이를 기름에 살짝 볶거나 다른 국물 요리에 넣어 익히게 되면 오이의 찬 성질이 열에 의해 부드럽게 중화됩니다. 그래서 위장에 주는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 소화 흡수가 편안해지죠. 열을 가하면 비타민이 파괴될까 걱정하시지만 오이를 살짝 볶는 정도로는 영양소 파괴가 그리 크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소화가 잘 되어 우리 몸이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돕습니다. 평소 생오이를 먹고 속이 불편하셨던 분이라면 오늘 저녁에는 오이 볶음을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이지는 어떨까요? 오이지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입맛을 돋우는 좋은 반찬이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비타민 같은 좋은 성분들은 대부분 파괴되고 무엇보다 소금에 절이는 음식이라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는 좋지 않겠죠. 오이지를 드실 때는 물에 충분히 담가 짠 기를 빼고 아주 가끔씩 별미로 소량만 드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오이를 깨끗하게 씻고 내 몸에 맞게 조리하는 법까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야말로 오이 박사가 되기 위한 기본기를 모두 닦으신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리는 조합의 예술이라고 하죠? 오이 역시 누구와 함께 식탁에 오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어떤 음식과 만나면 그 효능이 2배, 3배로 증폭되는 보약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음식과 만나면 오히려 서로의 좋은 성분을 파괴하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오이의 힘을 극대화하는 환상의 짝꿍과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의 조합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짝꿍은 바로 레몬과 미역입니다. 이 조합은 우리 몸속 혈관과 장을 동시에 청소하는 특급 청소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이의 풍부한 칼륨이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는 1차적인 역할을 한다면 레몬에 가득한 구연산과 비타민C 성분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미역의 끈적끈적한 성분인 알긴산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활용점정입니다. 이 알긴산은 우리 장 속으로 들어가 중금속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각종 노폐물을 스펀지처럼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오이와 레몬, 미역을 함께 넣어 시원한 냉국을 만들어 드시면 맛은 물론이고 우리 몸속 대청소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식이 됩니다. 두 번째 환상의 짝꿍은 바로 구수한 된장입니다. 등산이나 땀 흘리는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출출할 때 시원한 오이를 된장에 푹 찍어 먹으면 정말 꿀맛이죠? 여기에는 아주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우리 몸에서는 수분과 함께 칼륨, 나트륨 같은 전해질이 다량 빠져나갑니다. 이때 오이는 손실된 수분과 전해질을 가장 빠르게 보충해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그리고 된장은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바로 콩입니다. 발효된 콩 단백질은 우리 몸에 가장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아미노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은 운동으로 지친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즉, 오이와 된장을 함께 먹는 것은 값비싼 스포츠 음료와 단백질 보충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셈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추천하는 조합은 배와 꿀입니다. 혹시 과음하신 다음 날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파 고생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오이와 배, 꿀을 함께 갈아 드셔 보십시오. 우리 간을 위한 최고의 해독 주스가 됩니다. 오이의 강력한 이뇨작용이 몸속에 남은 알코올 성분을 빠르게 배출시켜주고 배의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루테올인 성분은 알코올 분해 효소의 생성을 도와간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줍니다. 여기에 꿀의 달콤한 과당 성분은 알코올 분해로 떨어진 혈당을 빠르게 보충해 주어 숙취로 인한 두통과 무기력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 이렇게 좋은 궁합이 있다면 당연히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도 있겠죠. 우리가 정말 흔하게 먹는 조합 중에 아주 나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오이를 무나 당근과 함께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김밥에도 항상 같이 들어가고 식당 반찬으로도 늘 함께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이와 무,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비타민C 파괴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다른 채소에 들어있는 귀한 비타민C를 산화시켜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파괴해 버립니다. 즉, 좋은 성분끼리 만났는데 오히려 서로를 망가뜨리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이 조합을 평생 피해야 할까요? 다행히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비타민 파괴 효소는 산성에 아주 약합니다. 따라서 오이와 무, 당근을 함께 무치거나 샐러드로 드실 때는 양념에 식초를 꼭 넣어주세요. 식초의 산 성분이 비타민 파괴 효소의 활성을 완전히 억제해서 모든 채소의 비타민C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이제부터 무생채나 샐러드를 만드실 땐 다른 재료를 넣기 전에 식초부터 한두 숟가락 넣는 습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조합은 땅콩입니다. 오이와 땅콩은 둘 다 한의학적으로 찬 성질을 가진 식품입니다. 가뜩이나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 두 가지 찬 음식을 함께 드시면 위장의 기운이 더욱 약해져 소화 불량이나 폭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각각은 좋은 음식이지만 함께 먹었을 때는 서로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자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 오이의 놀라운 효능부터 효능을 극대화하는 섭취법, 그리고 음식 궁합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 상황에서는 오이가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이 마지막 장만큼은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혈관에 피가 굳는 혈전 문제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께 드리는 간곡한 경고입니다. 항응고제는 흔히 혈전용의 제라고도 불리는데요. 병원에서 와파린이나 쿠마딘 같은 이름의 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 중에 이 약을 드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더욱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께 오이, 특히 오이 껍질은 아주 위험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원장님, 지금까지 껍질에 좋은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서 꼭 먹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분들께는 오이 껍질이 보약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보약 성분 때문에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께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와파린이라는 약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피가 굳는 것을 막아주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약은 우리 몸속에서 혈액을 굳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즉, 비타민 K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서 피를 묽게 유지시켜주는 것이죠. 의사들은 환자 개개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아주 정밀하게 이 약의 용량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오이 껍질에 어떤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비타민 K입니다. 이제 문제가 보이시나요? 와파린을 드시는 분이 평소와 달리 오이 소박이나 오이 무침을 껍질째 많이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약은 비타민 K의 활동을 억제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음식으로 다량의 비타민 K가 몸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약의 효과를 이겨내고 다시 피를 굳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애써 먹고 있던 약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혈액의 점도가 다시 높아져 위험한 피떡, 즉 혈전이 생길 위험이 급격하게 치솟게 됩니다.
이것은 약의 부작용 차원을 넘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파린을 드시는 분은 오이를 평생 입에도 대지 말아야 할까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갑자기 오이를 많이 먹거나 아예 안 먹는 것처럼 식사 패턴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혹시라도 오이를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내 몸 상태와 약 용량에 맞춰 어느 정도까지 먹어도 괜찮은지, 먹는다면 껍질은 벗겨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절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오이의 두 얼굴에 대한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오이는 혈관과 뼈, 뇌를 지키는 위대한 채소이지만 약물과는 이렇게 무서운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이는 껍질째 먹는 것이 기본이지만 농약 걱정은 깨끗한 세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 몸이 차갑고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생오이보다는 볶거나 익혀서 드십시오. 셋째, 최고의 궁합인 레몬, 된장, 배와는 자주 드시고 최악의 궁합인 무, 당근과는 식초를 함께 넣어 지혜롭게 드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혹시 내가 혈전약, 와파린을 먹고 있다면 오이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식들이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이의 두 얼굴에 대한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오이는 혈관과 뼈, 뇌를 지키는 위대한 채소이지만 약물과는 이렇게 무서운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이는 껍질째 먹는 것이 기본이지만 농약 걱정은 깨끗한 세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 몸이 차갑고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생오이보다는 볶거나 익혀서 드십시오. 셋째, 최고의 궁합인 레몬, 된장, 배와는 자주 드시고 최악의 궁합인 무, 당근과는 식초를 함께 넣어 지혜롭게 드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혹시 내가 혈전약, 와파린을 먹고 있다면 오이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식들이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이에 대한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늘 곁에 두고 흔하게만 생각했던 오이 한 개에 이토록 놀라운 효능과 또 무서운 경고가 함께 담겨 있었다는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처럼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제대로 알고 먹는 것이 내 몸을 살리는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를 우리 어르신들께서 꼭 기억하시기 쉽도록 제가 네 가지 핵심 수칙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이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우리 혈관과 뼈, 그리고 뇌까지 지켜주는 보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보물의 핵심은 바로 껍질에 있다는 것, 그래서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